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경엽입니다. 역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신데요. 어제 청문회 끝났습니다. 박진 후보자를 좀 네,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어제 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이 대체로 아마 기본 비리 의혹이 5개 이상씩은 되는 것 같은데요. 역시 네. 박진 후보자도 음, 보니까 비리 거의 만물상이었습니다. 음, 위장전입, 병역면제, 정관예우, 음, 로펌의 고액 고문료, 그다음에 기업의 거액 후원금, 허위 재산 신고, 네, 해외 이주법 위반까지 정말 종류도 다양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제출해야 될 자료조차도 거부를 하고 계속 거짓 해명하고 부실 해명으로 점철을 했는데 그냥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도 그냥 막무가내로 부인을 하니까요. 네. 정말 참 어이없는 청문회였습니다. 그러면 어제 청문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민주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좀 입장 정리가 됐습니까? 별도로 모여서 입장 정리를 한 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 청문회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은 끊임없이 계속 좀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개인견으로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제 우리 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까지 네. 이건 뭐 100%다 부적격이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문제는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그렇죠. 좀 더 이루어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좀 그 몇 가지 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일단 위장전입 문제는 본인이 시인을 했으니까 이건 뭐 사실을 규명할 대상은 아니고 이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뭐 낙마 사유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장녀의 진압을 위한 위장 전입이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네. 사실 그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이러한 위장 전입을 악의적인 위장 전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위장 전입을 문제는 이걸 용인을 해준 사람이 어떤 관계이길래 이걸 용인을 해줬느냐. 아,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가구주 혹시 예, 누군지 예, 파악이 예. 됐습니까? 예, 이름은 나왔는데요. 네.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계인지가 전혀 파악이 안 돼서 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 단지 답변이 자료로 한 줄 지인 관계 이렇게만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 이름 삭제만 봐서는 누군지 좀 가늠하기 힘든데 그렇게 뭐 유명하거나 공개된 인물은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예,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아니 동명이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좀 이제 이게 좀 해명하는 태도가 잘못을 했으면은 이런 경위들을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인정을 했으니까 대충 넘어가자 이런 태도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웠어요. 아, 그다음에 아들의 엔서스 그룹 근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네. 그 김기현 의원은 설립자도 아니었고 경영진도 아니었다. 그냥 단순 전산 직원이었다. 이 점을 강조하시던데요. 하하, 정말 그 후보자의 거짓 해명만 그대로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만 보면은 예. 그 사이트는 누가 봐도 국내에서는 불법인 도박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국내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서버를 본사를 구축했고요. 예. 그다음에 조셉 피난처로 알려진 영국령, 맨섬, 몰타, 아일랜드 등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조셉 회피 의혹까지 만들고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예. 주로 또 영업은 주로 내국인 상대로 했어요. 도박 영업을. 아, 우리나라 사람들 주로 상대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 도박 사이트가 포커라는 사이트인데 현금을 걸고 현금을 따먹게 하는 실제로 포커 사이트입니다. 아.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가지고 게임 사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너무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변명을 좀 안 하던데요. 이제 지금 얘기했던 그리고 뭐 거의 설립자도 아니고 단순한 전산 직원이었다. 이것도 확인을 해봤더니 부사장으로 채용된 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캐나다 당국에다가 회사 설립을 하면서 설립자로 이렇게 명기가 돼서 신고를 했어요. 서류상에. 그런데 설립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지지포커 투자 설명서에도 핵심 인물로 소개가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권자였고 단지 전산관리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거짓 해명이다라는 게 어제까지 해서 밝혀졌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아들의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기현 의원도 아니 아들의 취업 문제까지 아버지가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아들의 않느냐. 문제이긴 한데 문제는 이 후보자의 거짓 해명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 거짓 사실 이 해명이? 과거에 과거에 워터게이트 사건 거짓말하다 들통나서 닉슨 대통령도 사임했던 거 아닙니까? 예. 바로 이거 하나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후보 자체가 문제인 거고요.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국무위원으로서의 부적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앤장 고문 그 경력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끝까지 자료를 내놓지 않다가 어제 이제 겨우 내놨더니 약 한 4년 동안에 고액의 고문료로 여기도 역시 약 10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그 전에 또 99년도에도 했던 것은 또 아예 숨겼어요. 그런 거는. 그리고 그 고문료의 내역이 뭐냐. 네. 그 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액의 고문료를 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도 하지 않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죠. 끝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아예간 그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부적격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공감을 하고 있지만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연결한 게 관련해서 그 얘기도 좀 나왔으니까 좀 의원님 개인 견해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누가 출마를 하고 누구를 공천하고 그것은 우리 당의 사안이지. 네. 그거는 국민의힘이 뭐 공천하고 뭐 출마시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우리 당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할 사안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도 이제 같이 언급을 했는데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급의 정치인이라면 좀 큰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험지에 나가가지고 당에 어떤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험지에 나가서 당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안철수 후보가 분당갑에 나가는 건 결코 험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래서 김기현 의원도 분당갑이 아니라 좀 다른 데로 나갔으면 하더라고요. 아까 이야기가 안철수 위원장도. 예, 그랬는데 그건 뭐 이제 그 본인의 의사나 당에서 좀 면밀하게 뭐 검토하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하여간 이제 그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고문이 지금 요번에 등판하는 것이 인천 계양을인 거에 대해서 환영하십니까, 의원님은? 필요에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최선으로 하여튼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당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당이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외통위로 돌아가서 질문 2개만 드릴게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방한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이라고 하는데 왜 요청을 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두 분이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고요. 정말 허심탄회하게 한미 동맹을 이제 전통적인 안보 동맹에서 뭐 4차 산업 그다음에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바이오 뭐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격상해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합의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아마 보고 싶기도 했을 것 같고 아마 그 동안에 이제 고생도 했으니까 뭐 위로도 드리고 뭐 이런 생각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박준 후보자는 한미 관계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재건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무너졌다는 판단이 그러니까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미 방미 당선인 쪽에 정책협의단을 구성해서 방미하면서도 거기에서도 보니까 이제 무너진 한미 관계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복원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대선 때는 선거 기간에 정략적으로 그렇게 왜곡된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미국에 가서 그 주장을 하면서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역사상 최강의 한미 동맹이 구축됐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가가지고 한미 동맹이 무너졌다 재건하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아마 미국 측에서 그 재건이나 복원 이런 얘기 하지 마라라고 하는 항의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하신 말씀 확인된 사실입니까 그건?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네. 그런 저기가 좀 이렇게 일부 그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좀 시각차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